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 미쳤습니다. 드디어 그 수많은 억가를 뚫고 정말 제가 리플릭스 영상까지도 찍었지만 리플릭스 영상에도 좋은 반응도 많았지만 또 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려고 하는 거냐,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의 문제점, 그리고 전재산 박을게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올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분을 잘 드러내는 편은 아니지만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점에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자제하세요. 그거 안됩니다. 그건 안되고, 어찌됐든 리플은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리플 말고도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끝날 때 비트코인 시황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대금의 순위를 보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란 말이 너무 잘 어울려요. 자, 그 새벽에 리플이 코인베이스에 재상장을 한다 그러고 크라켄에도 다시 상장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어땠어요? 또 법원에서 리플 일부 승소 의견이죠. 이건 거의 승소에 가깝거든요, 판결이. 그래서 이런 게 나오니까 그 새벽에 한국의 거래대금 이게 2조가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참 리플은 인기가 많다, 한국에서 특히. 그러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뭐냐면, 리플이 더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불장이 오기만 하면 거래대금은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인들은 어디선가 또 돈을 가져온다, 대출을 해서. 그리고 또 지금 금리가 계속 동결이 되는 과정에서, 물론 요번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일단 높지만, 그걸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동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졌고, 그 다음에는 인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을 좀 받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어디선가 또 유동성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옛날부터 강조드렸던 게 뭐였냐면, 돈은 있다. 근데 그 어떤 트리거가 없다는 거죠. 돈을 쓸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건데, 지금 보면 전 세계의 유동성은 이미 2021년 고점대로 왔어요. 근데 금리는 계속 올랐고 유동성은 낮아졌다 이러지만 전체적으로 시중에 있는 돈은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유동성 소각된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가격은 2021년의 고점이 아닌데 지금 통화량은 그게 되어 있고, 특히 요번 CPI를 기점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도 지금 유의미한 하락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 하락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근데 그 이후에 큰 무빙이 나왔던 걸 보면 결국 비트코인이나 위험자산은 통화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 이 통화량 자체가 이게 통화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저는 지금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영상이 조회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하는 걸 보면 뭐가 올라야 관심을 가져요. 제가 리플릭스 영상 한장 찍을 때 리플 가격 얼마였냐 하면 이때였다니까요. 400원대. 제가 이때 영상 한창 찍을 때 이건데 많아야 500~600원이었겠지. 그럼 지금 2배예요. 그죠? 네, 그것처럼 시간은 좀 걸리는데, 근데 그 와중에 다른 거 2배 안 오른 코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2배 이상 저점 대비 올랐잖아요. 그렇다는 건 리플이 아직까지 더 갈 수는 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게 하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다음 메타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에센스3 같이 그 리플이 갔기 때문에 다른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그 다음에 뭐죠? 에이다까지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 지금 안 그래도 영상을 찍는 도중에 오르고 있는데 이 레이어 1 코인들 있죠.
폴리곤 레이언 2인데 어쨌든 플랫폼 관련된 코인들 얘네들이 또 오르고 있다는 거. 앱토스, 뭐 아발란체, 니어 이런 애들 오르고 있죠. 얘네들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덜 올랐어요. 특히 니어 이런 애들 괜찮거든요. 그리고 솔라나는 또 하나의 메타를 또 받는 이유가 뭐냐면 FTX 재개장. 제가 이거 영상 아침에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이걸 안 찍었네. 너무 아쉽다. 얘도 어쨌든 넓게 진입해보시면 되고, 이건 사실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솔라나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전에 샀던 분들은 좋겠죠. 이거 계속 근래에 말씀드렸던 거고, 아무튼 이런 애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거예요. FTX 말고도 그 다음에 요번에 SEC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을 나왔잖아요. 그럼 코인베이스 안에 있는 그런 증권이었던 애들, 걔네들은 앞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애들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잊혀져 있던 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다? 중국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에서 한 방 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 방 치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한 방 치고, 또 미국에서 한 방 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뭐다? 굉장히 좋을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 순서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당장 중국이 된다는 느낌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가 어느 정도 돌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SEC와 리플 그리고 코인베이스 간의 그런 재료들이 좀 해소가 된 다음에, FTX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좀 전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걸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말 동안에 이게 움직임이 굉장히 압축해서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토요일이나 이럴 때 또 영상을 찍을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밤에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못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큰 윤곽을 아웃라인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 된다. 그리고 항상 제가 주말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죠. 수익 실현해라. 금요일날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아마 토요일까지 좀 긍정적인 장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토요일 저녁이나 오후나 아니면 뭐 일요일 정도 돼서 이 윗꼬리 피레침 이런 거 있죠. 온톨로지 가스. 이런 애들이 전체 상위 시총들, 상위 상승률에 있는 코인들에 이런 식으로 딱 된다. 그럼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비트코인이 되게 재밌는 게 4시간 봉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를 어쨌든 리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알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알트들이 좀 약진을 할 것 같고, 만약 얘가 여기서 리테스트가 성공하고 또 한 번 오른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비트와 그 다음 다시 비트 형제들이 갈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비트코인 캐시 제가 42만원대 팔았다 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가 요 초록색 이동평균선 있죠. 32만원. 근데 좀 더 오르면 한 34만원대일 것 같은데, 요 32, 34만원을 지키고 이렇게 버틴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비트코인 형제들이 다시 한번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비트코인 캐시도 좋겠지만 요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캐시 이런 애들도 잘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커플링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윤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재료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올 들어 전통 금융과 디커플링입니다. 거시 지표 영향력이 약화된다. 암호화폐는 이런 장세가 와야 엄청나게 잘 갔어요. 이게 2017년도 그렇고요. 그다음 2015년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승이 올 때는 다 무시하고 갔던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다 소극적으로 돼 있을 때, 소극적으로 된다라는 말은 다른 것들에 투자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건데, 그때 유독 월등하게 많이 오르면 그거 자체가 버블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에코프로 때처럼 엄청나게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 2017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을 제끼고 비트코인이 쭉 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스닥에게 지금 약간 좀 억가를 많이 당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금방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와 SEC가 첫 심리를 진행했다, 뭐 스테이킹 정의 등 주장 충돌하고 있다 이러는데, 사실 이거는 리플의 케이스가 나와서 어느 정도는 게임 셋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 SEC는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들이 매물을
다 가져갈 수 있게끔 잘 조성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빠르게 리플이 재상장이 됐죠. 이것도 굉장히 무빙이 빨라요. 그렇다는 건 올해 뭔가 제가 아직도 4만에서 5만 달러대 비트코인의 그 중간 탑을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신고점이 잘하면 이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계속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3년에서 2024년 상반기 안에 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계속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XRP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해석한 게 있는데 정말 좋은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리플이 법원에서 투자계약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기관 고객에 대한 직접 판매만 증권이고 나머지는 다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 경영지대에 의해 판매된 XRP, 개발자, 독립단체, 직원 등에 대한 XRP 증여는 증권 성격 갖지 않는다. 이건 거의 증권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리플의 본연적인 성격인 유틸리티, 뭐죠? 국경 간의 송금에서, 해외 송금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리플의 본래의 성격이 다시금 강조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디지털로의 대전환, 그리고 CBDC로 할 때 리플이 또 탄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클 CEO가 또 이걸 말했죠. 딱 이 타이밍에 진짜 문제는 디지털 달러와 유로, 위안화와의 경쟁이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CBDC 한다 그러고 디지털 유로도 한다 그러고 위안화도 진작부터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고 디지털 달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이거예요. 달러의 기축도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경쟁이 계속 심화될 거니까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미국 너네 건들지 말아라, 오히려 규제를 하되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뢰를 만들어줘야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달러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역 결제가 디지털 달러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디지털 유로 혹은 위안화로 이뤄질지의 여부기 때문에 너네들은 앞으로 우리를 도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기조가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 법원이 어느 정도의 판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뭐 ETF라든지 리플의 소송이 정말 종결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뜰 때,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부분적으로 질질 끄는 이유가 결국 그럴 때 고점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성큼성큼 계속 올라가야겠죠? 그럼 그 올라가기 위한 그동안의 횡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로 계속 횡보의 끝은 상승이라는 말을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럴 때 계속 지치고 하락만 보시던 분들은 벙찌는 거죠. 절대 진입 못합니다 이럴 때. 오히려 계속 어느 정도는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안 돼요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두려움을 좀 없애야 된다. 그리고 원칙을 항상 지키셔야 된다. 잘 되든 안 되든 좋든 나쁘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라드가 이제 사임을 한다라고 하죠. 매파들이 슬슬 떠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끝날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덧 우리가 사실 저점은 12월, 11월 FTX 빔에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인지하는 시점은 지금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가격이 좀 버티고 올라가면 들어올 건데, 거래 대금이 앞으로 확확 붙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이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예전에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 소중한 경험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시면 되겠고, 그동안 계속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어디서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멤버십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가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고, 체인링크 타겟 같죠. 그 다음에
보시면 폴리곤, 그 다음에 뭐 마스크 이런 식으로 픽도 냈고, 에이다랑 스텔라 룸에는 좀 오래 갖고 있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요번에 다 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제가 42만원에 입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좀 목표가나 진입가를 잡기가 힘들 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선물방이 도움이 될 거예요.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칭 숏을 빼고는 다 롱을 통해서 이번에 잘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타겟을 갔다. 그래서 선물방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안녕.